네, 여러분 지금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세력이 어쨌든 수급을 쏘지 않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세력들이 돈을 완전히 놀리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로 쏘지 않는 것뿐이지 밑으로는 다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정말 믿기지 않는 막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횡령 사건이 뭐 기본이었고, 네, 기타 등등 뭐 정부 측에서도 기업들을 막 이렇게 문제 삼고 NC소프트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어지간하면 코스닥을 대표하는 종목들이 다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역사에 남을 만한 상승을 주었던 에디슨 EV, 예, 초박살나고 그 다음에 금강원에서 이제 거래정지 조사 중에 있고요. 지금도 뭐 사실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또 이제 쌍용차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회사들도 있고, 그 대외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 또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역사적으로 많이 일어나기 힘든 물가 상승, 이건 뭐 한 나라에만 이 국한된 문제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그 나라 문제 자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건 지금 전 세계의 문제죠.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상대적으로 약소국,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경제층이 약한 나라가 먼저 이걸 타격을 입습니다.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어요. 우리나라 역시도 자영업자분들께서 꽤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경제 대국이에요. 사실은 GDP 12위 국가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증시가 어떻게 가고 있다? 하락을 했었고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옆으로 가는 것만으로도 야, 감사한 일이라고도 해야 될까요? 워낙에 지금 시장에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요. 자,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 우리는 주식 투자하자고 주식이 위로 올라가길 바라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런 악재들이 막 동반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당연히 매도를 하겠죠. 자, 그럼 매도를 하면 누가 좋습니까? 이건 무조건 세력이 좋아요. 여러분, 세력은요, 돈을 절대로 놀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떨어질 때 받아내고 떨어질 때 또 받아내고 받아내서 나중에 어떻게든 호재를 만들어내요. 지금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이 다 그렇게 흘러갔어요. 특히나 한국 시장은요, 이 기대치만으로 오르는 시장이에요. 우리나라 시장을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어도 평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대외적인 요소와 악재를 너무 많이 받아요. 중국이 무슨 일 생기면 대외적 의존도가 중국이 1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경제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2위는 어디죠? 미국이에요. 1위는 중국이고요. 그리고 유럽도 매우 중요하고요. 이런 선진 국가들,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는 국가들의 나라가 무슨 경제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천연자원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전 굉장히 실력이 있고 기술이 있다라고 당연히 말씀드릴 수 있죠. 세계에서 인정받으니까.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대외적인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북한 핵 리스크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대외적인 악재가 많기 때문에 중국 경제나 미국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경제도 크게 무너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다른 나라도 영향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특별히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서 더욱더 대외적인 리스크에 반응을 심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 것 치고는 지금 나름대로 진짜 선방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1월장부터 크게 하락해서 이게 힘든 게 맞지만 여기서 한 번 더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식이라는 게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한 번 더 팔 수 있고 가는 척하다 또 팔 수 있는 게 주식이에요.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중요하다라는 것은 세력은 돈을 놀리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매집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시기가 되면 주가를 올릴 때가 올 거예요. 그럼 세력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세력이 매집을 하고 보내고 싶어 하는데 어느 정도 오면은 세력 입장에서는 고맙다 하고 싸게 매집할 수 있을까요? 네, 세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르기 전에 이런 하락하는 이런 위치에서 세력 입장에서 사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세력이라고 한다면요. 그럼 지금 입장은 어떨까요? 세력이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800포인트 정도에서 사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거기 근방까지 오기도 했는데 이 보합에서 한 번 더 밀어버리고 800포인트에 사게 된다고 하면 세력 입장에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지금 800포인트를 간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력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저렴한 가격, 지금 위치에서 떨어지면 어느 가격이 세력에게 매력적인 가격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토대로 여러분이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대외적인 악재가 있어야 주가가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카카오 게임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NC도 마찬가지예요. 진성주주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펄어비스나 여러 가지 셀트리온 제약이나 여러 종목들이 있어요. 카카오도 있고요. 이 진성주주들을 어떻게 떨궈낼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봤다시피 정부가 이례적으로 기업 총수들을 데리고 와서 강도 높은 조사와 업무에 대해서 굉장한 태클을 걸었습니다. 그동안은 안 걸고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 굉장한 태클을 걸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실제로 어떻게 됐죠? 카카오는 계속 추세 하락하고 있고 NC소프트도 바닥을 모를 정도로 떨어지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은 박살 날 대로 박살이 나버렸죠. 이게요, 기업이 경영을 못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셀트리온 제약이 매출을 못 냅니까? 돈을 못 법니까? 잘 벌고 잘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에 이런 악재가 터져서 여기까지 추락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좋아요? 이렇게 하면 누가 좋습니까? 싫은 사람은 누구예요? 순수하게 이 회사를 믿고 투자한 사람들은 싫죠. 지금 상황이. 근데 누가 좋아요? 세력 입장에서는 싸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좋아요. 세력에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서 더 떨어지고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력들이 그때 매집을 하고 시기가 되면 올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도 좀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최근에 정부에서도 여러 기업들을 많이 깠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하루아침에 주가가 다시 오르면 어때요? 이건 웃긴 거죠, 상황이.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악재가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옆으로 이렇게 우하향을 하게 됩니다.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안 좋은 불안감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자꾸 대외적인 악재로 주식을 밀어내는 행동이 어디까지 될지 아직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갈피를 잡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급하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급하다. 굳이 악재를 터뜨리지 않아도요, 사실은 그냥 방치하고 냅두면 알아서 털어버리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시점에서 급하게 털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각국의 경제 상황이 어때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금리도 올라서 대출금리도 올랐고 부동산 경제도 이렇게 되면 얼어붙게 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식료품 가격도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기업을 정부가 계속 까기 시작하고 문제 생기는 거 방치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같이 망하자는 거예요. 이건 또 원하는 그림은 분명히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요, 이제는 풀어낸 돈들이 많고 금리가 인상되고 경제가 침체될 것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IMF 측에서도 그렇게 경제 전망을 내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반대로 기업을 밀어줄 타이밍이 왔다라고 저는 한편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스크 해제도 되고 일상화 회복이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 시점에 맞춰서 분위기를 좀 전환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한 이제 5월 안으로는 어떠한 긍정적인 기사나 의미 있는 상승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거는 이제 예상치이기 때문에 그때 가봐야 아는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시기와 타이밍상 지금 거의 한 6개월 정도를 두들겨 팼어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요, 이제 나갈 사람은 어지간하면 다 나가고, 여기서 만약에요 한 번 더 밀잖아요, 속임수로. 그러면 이때 진짜 많이 시장에서 나갈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지금 물려있는 상태잖아요, 1월달 이후로. 그럼 심리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겹고 힘들고 지친 상태예요. 그러면서 지금 살짝 반등을 줬죠. 기대감이 있었겠죠. 근데 그 기대감 어떻게 만든다고요? 세력 특징이요. 힘들게 올려놓고 순식간에 박살내고. 그럼 기대감이 사라져요. 정말 오랜 시간 기다려서 겨우 저 자리까지 왔는데 한 방에 무너뜨려버리면 투자자 입장에서 어떡합니까? 시장에 대한 신뢰가 안 생기고 불신이 쌓이고 불안감이 더 커져요. 그래서 이게 참 웃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밀면 많이 나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이밍상 이제 꽤 오랜 시간이 나름대로 지났고 이제 4월달, 5월달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방향을 잡고 충분히 갈 수 있는 시간대가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상황이 되게 되면 이제 언론 분위기도 바뀌고 수급도 바뀌게 될 거예요. 그걸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지금 그럴 거다라고 미리 예측해서 하기보다 한 번 더 밀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절대 없거든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요, 수급이 전혀 붙지 않는 상태예요.
보합 가고 있잖아요. 이평선 수렴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죠? 이평선 수렴이라는 건 사는 사람도 없고 파는 사람도 없다. 대기 상태다. 그럼 여기서 누군가 먼저 투매를 만들어요. 그럼 어때요? 야, 이 밑으로 가는구나 하면서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일시적으로 깊게 파이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고려하시면서 시장을 같이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도 과정입니다. 무조건 시장이 계속 이렇게 오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계속 하락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보합 시장도 때로는 있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럼 보합 시장은 보합 시장에 맞게 준비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